이희숙 교수님께 또 멋진 강연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강연 너무나 잘 들어봤고요. 오늘 제가 앞서서 댓글을 쭉 살펴봤는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찾아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좀 놀랐던 게요. 초등학교 교사분도 계시고요. 또 중학교 교사분이 상당히 또 많이 계십니다. 아마 또 역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문 위주로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이슬람 공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예, 뭐 전공은 또 어떻게 하신 건지, 어떻게 이슬람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굉장히 괜찮은 데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동기생이 480명 졸업해서 그의 서울대학만 152명을 갑니다. 와, 152명이요? 와, 지금 그 친구들은 연고대 다니는 애들도 약간 깔보는 못된 그 엘리트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삼수해서 서울대학 떨어졌어요. 그 이제 군대 안 끌려가려고 이제 외국 대학, 그 중에서도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학과 찾아서 특기학과를 갔었.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엘리트 애들의 눈으로 보면 저거는 인간 쓰레기잖아요. 근데 대학 때는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들 다닐 때는데 유신 때니까 남들은 다 데모하고 술 처먹고 놀 때 뭐 30분만 공부해도 다 A 받을 때입니다. 제가 올해를 졸업하는데 전혀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뭐 시대적 상황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저 하나의 꿈은 20대 팔팔할 때니까 저게 잘난 척하는 놈 동기들 얼굴 안 보고 좀 살아갈 수 없을까? 그게 절대절명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취직 공부하고 뭐 고시 공부하고 공무원 공부하고 뭘 해도 걔네들 개장될 때 나는 주사할 거고 과장될 때 개장 평생 뒷공무에 쫓아다니는 거 그건 너무 싫다. 두 번째는 얘네들이 좀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는 좋은 거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오이쇼크가 났고 저 아랍어과에 엘콜리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교환 교수가 와 있었어요. 원어민 교수로. 애들이 다 학교 안 오니까 그 선생님도 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들 악마와처럼 욕할 때 난 버려놓은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는 대학 2학년 때 기특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집트 교수님을 찾아가니까 뭐 수업 다니고 노는데 내가 그걸 배우겠다고 하니까 뭐 집에 데려가다가 맛있는 음식도 있고 케밥도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 그 사람의 인품에 감동해갖고요.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책을 주는데 내가 도서관에서 받았던 유럽 사람이나 서구 사람이 했던 영어로 써 있었던 뜨문뜨문 번역해서 읽는 내용과 그 엘쿨리 교수가 줬던 책이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천들이 하게 되고 불교 신앙은 다 불교 학자들이 불교 신앙을 하잖아요.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입장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다 노니까 책 한 권만 읽어도 제가 최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니까 역시 친구들이 발표해요. 그래서 그때 국비 유학생 시험 붙어가지고 터키와 문화교류 협정에 체결돼서 이스탄불 대학 한 명이 국비 유학생 파견 대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 똑똑한 어떤 아이비리그에 막 경쟁이 치열한 데기는 아무도 동그라미 안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생 과장이 저를 불러요. 면담하자고. 아니 이군 다니는 대학 성적도 오래이고 웬만한 미국 주립대학은 다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가려냐고 10분간 저를 설득했습니다.
심사관님 저는 뜻한 바가 있으니까 제발 여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똑똑한 천재 동기생들이 다 미국 유학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저는 정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슬람 문화를 공부했고요. 1453년에 설립된 550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에 제가 첫 한국 유학생이고 최초의 박사학위가 되고 동양인 최초의 이제 정교수 테뉴어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 최초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할 일 없는 기자가 초자를 최고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뭐 혼자밖에 없는데 최초나 최고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슬람에서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힘듭니다. 대학에 자리 없습니다. 지금 한양대학에만 25년 총 30년 교직생활을 했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는 아직 제자 한 명도 못 길러냈습니다. 지금 제자를 길러내서 취직시켜줄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투명해서 내가 20년간 한양대학에서 기독교 재단인 한양대학에서 우리 교목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25년간 이슬람 커리큘럼을 개설해 놨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 커리큘럼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웠던 사람도 제 자리에 못 넣었잖아요. 지금 공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축구도 공부 안 합니다. 미국 가서 4, 5년 공부하면 하기도 쉽고 못하면 여기 와서 원어민 교사라도 할 수 있는 이자리가 있었는데 뭐 이란어 배워가지고 아랍어 배워가지고 시간은 2배 더 걸리는데 오면 일자리는 더 없으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국가가 정말 어느 분야든지 열심히 전문가가 되면 밥 먹는 걱정하지 않고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선진국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동 지방의 한류 열풍, K-팝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역 간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에 이란을 가니까 그때 대장금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류의 시작이었고요. 그 6개월간 대장금 평균 시청률이 90%였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걸 이어서 이제 거의 6개월 끝나고 바로 주몽이 들어가서 주몽이 한 80%대로 끝났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가봤는데 한국에 가본 사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서구와 갈등 관계 있었잖아요. 똑같은 드라마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졌던가 하면은 어떤 천부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코리아는 과거에는 자기들보다 훨씬 못 살았잖아요. 6.25 사변을 짓고 무에서 정말 과학 입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이 코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에서 만든 문화적 컨텐츠는 역사적 거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슬람권은 특히 이제 사극이 이제 처음에 인기를 끌었던 거는 우리 사극 보시면 다 이게 HD 영상이 주는 사계절이 아름답잖아요. 온이 계곡에서나 물도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아시스 척박한 오아시스를 구해서 목숨을 걸고 사막을 횡단한 사람에게 이게 알라가 코란에서 약속하신 패러다이스 유토피아가 이런 게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사극들은 섹스씬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다 우리 노출도 안 하잖아요. 쪽들이 쓰고 긴 옷 입고 근데 히잡스는 미풍양속에 딱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는 100% 권선징악입니다. 주인공이 막 핍박받고 고통하다가 이제 최고로 승리하는 드라마틱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서구로부터 지배당하고 200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고통과 트라우마 지금도 늘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이게 같이 이게 등치시키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의 국가가 만든 드라마가 돼서 인기가 끄는 거고요. 2018년에 이제 BTS 리야드 공연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유튜브에 보시면 난리가 났죠. 눈까지 가렸던
시커멓게 뒤집어선 10대 아미가 보라색 봉을 들면서 그 스타디움에서 불쩍불쩍 뛰었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뒤집혔고요. 그래서 BTS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35년간 사회적 논쟁을 했던 여성 운전이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막 자살하는 겁니다. 공연장 못 가게 하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역할로 작년부터 사우디 최고 율법위원회가 히잡을 자유로 할 거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5년 이내 히잡이 자유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와 우리의 젊은 아이돌들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 낙후된 사회에 빛을 던져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끌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가치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동의 한류는 앞으로 코리아가 건재하는 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오는데 왜 우리는 온통 이렇게 미움만 간다면 언제까지 그 문화가 무조건 우리를 기다려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테러나 여성 인권 같은 이 잘못된 이게 대해서 우리가 서늘한 비판의 자태를 댐과 동시에 서구와 협력 공존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95%의 건강한 주류 공동체는 그걸 안아야 되는 겁니다. 테러 조직은 없애더라도 이게 이제 선택적 전략인데 우리 지성 세계가 요걸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에서도 히잡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까지도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슬람권 국가들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또 그를 통해 우리나라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적 교류죠. 우리가 쓰는 석유 자본의 한 80%가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 이제 가져오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였던 건설 플랜트 지난 40년 동안 평균 한 70% 중동에서 의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노동 집약 산업이 아니고 기술 집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바이오, 항공, 방위 산업 우리가 재작년부터 무기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뭐 무기 팔아먹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무기 어디 팔아먹나요 우리가? 다 중동에 팔아먹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요르단, 사우디 같은 어마어마한 그 분쟁이 잦으니까 이제 무기 시장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2021년에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누리가 몇 번 실패 끝에 달나라 궤도에 진입했다고 우리가 온 국민이 박수 쳤잖아요. 그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근데 4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는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5번째로. 물론 그 기술은 미국 기술이겠죠. 우리도 끝까지 고급 기술을 우리한테 안 주어가지고 구소련 붕괴 이후에 소련 과학자들 데려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스트 기술이 미싱 링크를 풀어서 이번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는 이제 항공 우주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 기술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경쟁 관계에서 항상 최고 기술 우리에게 무조건 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안적 방법으로 아랍과 지금 항공 우주 협정을 맺고 그런 분야도 좀 협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우디에 이제 네옴 신도시라는 인류사 100년의 최대 새로운 문명 도시가 만들어지고 들어보셨죠? 네옴. 그 규모가 1조 달러니까 1,400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사 100년간의 최대의 공사고요. 거의 우리 기업이 지금 13% 수주했습니다. 일본은 제로고요. 중국이 14%입니다. 그거는 캐시, 현금이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먹고 살 때는 거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테러나 여성 인권이라는 이 걸림돌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가 글로벌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어떤 여성 억압이나 테러 같은 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늘한 비판의 잣대를 댐과 동시에도 어떤 경제적, 문화적 협력 파트너로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편견과 오해로 커튼을 치고 버리는 것보다는 옥석을 가려서 우리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보다 우리에게 현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답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혹시 이슬람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진
나라가 우리 이웃 나라인 뭐 일본, 중국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까?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구는 좀 강하고요. 네, 네. 중국에는 약 5천만 명 정도 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고요. 그 1대1로 들어보셨잖아요. 1대1로라는 게 있다. 이슬람권 교류가 핵심 90%거든요. 거기다가 20%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니까 651년에 이제 아랍과 중국 당나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국 내에서도 이제 청해성, 감수성의 회족 자치주가 있고, 그다음에 위구르족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는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티베트 장족과 이슬람 회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네. 뭐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미미하니까 특히 뭐 일본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도 불의를 못 내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슬람은 일본에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아주 작은 소수 집단에 불과하니까 특별한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슬람 문명의 역사적 업적 중에 현대 사회에 새롭게 조명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했다시피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모든 깊숙한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 은행 가면 이제 은행 용어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욕이라 그럴까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인류학자로서 보면 하나는 금을 대량 생산하고자 하는 야욕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이고, 세 번째는 보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귀한 거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하니까 이걸 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이제 과학의 시발이 됩니다. 금은 그렇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 게 연금술이잖아요, 그죠? 연금술이 영어로 뭐 알케미입니다. 알은 정관사 알케미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을 하기 위해서 금속을 여러 가지 섞고 하면서 화학이 발달한 겁니다. 케미스트리잖아요. 알케미에서 정관사 알 빼니까 그 연금술이라는 말입니다. 화학이란 말이. 그 화학이 발달하고 질량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피직스, 물리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연금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엘지브라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연금술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결국 실패했지만 여기서 이제 학문이 생겨나게 됐던 거고요. 은은 부분적으로 성공합니다. 은을 만드는 결과가 알루미늄으로 됩니다. 알은 정관사라 그랬죠. 루미는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이, 은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알루미늄으로 나타났고요. 다 알아보죠. 지금 얘기한 거 다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은 이게 유리로 나타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영롱한 색깔을 유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 한때 유리가 금값의 10배, 20배가 됐고, 4세기 5시에 신라 고분에서 발견됐던 황남대총, 서봉정에서 나왔던 25점의 유리 제품은 지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당시 그람당 금값의 한 8배 내지 9배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이제 유리 공예로 나타났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이란 말이죠. 그게 보면 뭐 이게 단순히 어떤 용어적 그거 영향보다도 우리의 인식과 과학과 삶 속에도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걸 이해하면 이제 그 사회를 바라보는데 약간은 이제 불편함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그 10월에 그 가톨릭 대학교 우리 박승찬 교수님이 그 오시고 강연을 들으면서 잠깐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이제 잠깐 나왔을 때 이제 이희수 교수님께서 아마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박승찬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살짝 풀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직접 강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는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많은 오해가
풀어진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시간 내서 와 주셨는데 뭐 남겨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죠.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청중들 만나는 것은 강사로서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사는 세상은 참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해서 버리고 불편하게 해서 사는 것보다는 서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함께 사는 것이 그게 현명한 우리 지식사회의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사람이 너무나 이게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제가 보니까 40년간 공부해봐도 한국에서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촌의 함께 살아가는 협력적 파트너로서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어떤 협력의 그 친구로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에 좀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멋진 강의를 보여주시고 우리 또 2024 통습의 광장에 또 멋진 마침표를 찍어주신 우리 이희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